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며느리는 사랑받는 시어머니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려다, 너무 가까워지려다, 오히려 멀어지는 사이. 오늘은 정말 사랑받는 시어머니가 되기 위한 작지만 깊은 지혜들을 저와 제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사이, 가깝지만 가까워질수록 더 어려운 관계, 그게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정말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왜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긋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란 왜 이렇게도 어려운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받아온 교육, 가정의 분위기, 식습관, 말투, 이해의 기준까지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이제부터는 가족이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에요. 제 지인 중에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분이 계세요. 음식 솜씨도 좋고 정이 많은 분이라 며느리가 생겼을 때 너무 기뻐서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명절 준비는 얼마나 힘들까 혼자 고민하며 정말 열심히 챙기셨대요. 김치며 밑반찬이며 한가득 싸서 보내고 명절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며느리 도와주겠다고 아들 집으로 향하고 정말 진심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김치 잘 안 먹어요. 입맛이 좀 달라서요. 다음부터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 순간 그 지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분은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고 해요. 나는 도와주려던 건데. 이게 혹시 간섭이었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선의의 기대 충돌이라고 합니다. 나는 좋으라고 한 행동인데 상대는 불편하거나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 이건 흔히 말하는 의도나 해석의 차이입니다. 특히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는 권위와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도 상대에게는 깊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검열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통제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동양 철학, 유교에서는 효를 중심으로 한 가족 질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마음의 거리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경하되 불편하게 하지 말라. 존중은 하되 편안함을 깨지 말라는 의미죠. 가족이란 이유로 마음대로 드나들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상대에게는 오히려 거리낌이 생깁니다. 진짜 공경은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조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자주 표현할수록 좋지만 존중은 말보다 여백 속에 담기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워지려고 애쓰기보다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심이 잘 전해지는 방법 아닐까요? 며느리는 잘해주는 시어머니보다 말없이 기다려주는 시어머니를 더 기억합니다. 이건 꼭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말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관계는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가깝지만 조심스러운 존재예요. 말 한마디에도 신경을 쓰고 혹시 오해하지 않으실까 늘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시어머니가 먼저 너무 부담 가지지 마. 내 방식대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준다면요. 그 순간 며느리는 경계심을 내려놓고 비로소 가족이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지인 중에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며느리가 생긴 후에도 따로 연락을 자주 하거나 무언가를 챙겨 보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요, 며느리가 신혼 6개월쯤 되었을 때 직접 어머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가장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님이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지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게 며느리에겐 고마움이었대라며 웃으세요. 심리학에서는 인간관계에 적정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소외감을 느끼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거리는 관심과 무심 사이 어딘가에 있는 아주 미묘한 간격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간격을 내가 아니라 상대가 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중용에서는 군자지교 다묘수라고 했습니다. 즉,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는 말이죠. 관계를 맺을 때 무언가를 억지로 쥐려 하지 않고 조용히 스며들 듯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동양 철학은 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어머니의 모습도 바로 그런 담백함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면 먼저 애가 예전 며느리였던 나를 떠올려 봐야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 그 말들이 왜 마음에 걸렸는지, 왜 서운했는지, 그걸 떠올리다 보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방법은 결국 한 가지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고 상대의 방식대로 존중하는 것. 잘해주기보다 기다려주고 도와주기보다 먼저 물어봐주고 가까워지기보다 그저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시어머니의 시작입니다. 존경은 말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사람에게 저절로 생기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존경을 어떤 자리에 따르는 당연한 감정처럼 여깁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른이니까, 어머님이니까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진짜 존경은 역할이나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와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여유, 말에 담긴 따뜻함, 침묵 속에 배려가 느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제 지인의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꼭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희가 더 잘 판단할 거야. 혹시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정도.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마음이 풀리고 아들은 편안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보다 상대방의 선택을 믿어주는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태도 하나만으로 며느리와 자녀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셨죠. 심리학에서는 존경은 감정 기반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조용하고 깊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은 시어머니라는 역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에서 비롯됩니다. 존경은 가까울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상대에게 마음을 조이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아끼고 기다려주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여유, 그 조용한 힘이 결국엔 가장 오래가는 존경이 됩니다. 가득 찬 그릇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진짜 지혜는 비워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진짜로 잘해주고 싶은데 왜 며느리는 그걸 부담스러워할까?
사실 그것은 주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대와 통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쏟아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압박이 되죠. 동양 철학에서는 비움과 여백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극한 선은 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삶을 흐르듯 인정할 줄 압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치기보다 그저 옆에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어른의 품격 아닐까요? 비워낼 줄 아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할 줄 압니다. 말을 줄이고 간섭을 덜고 기대를 내려놓는 대신 신뢰와 여백을 남겨두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는 누구든 마음을 열고 기꺼이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사랑받고 존경받는 시어머니 그 길은 무언가를 채우는 일보다 덜어내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시어머니들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남겨보세요. 우리가 며느리에게 건네는 말들 다 이유가 있었잖아요. 아이 키우는 건 이렇게 해야지. 남편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다 겪어봐서 그래. 다 걱정이었고 도움 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 마음을 다 말로 듣기보다는 작은 배려 속에선 느끼고 싶어 하더라고요. 애 키우느라 힘들지? 내가 반찬 좀 해다 줄까? 이런 말 한마디에 진심은 충분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며느리는 내 아들이 사랑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 말은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믿고 맡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그저 옆에 있는 존재, 필요할 때 손잡아 줄 수 있고 말 없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어른. 그리고 언젠가 며느리가 이렇게 말해준다면요. 어머님한테 다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 한마디면 그동안 내가 해온 모든 노력들이 다 의미 있었던 일이구나 싶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조금씩 서로 다른 세계에서 만난 두 여자가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니까요. 그 길을 한 발 먼저 다정하게 걸어주신다면 그 뒤를 따라올 며느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릴 거예요. 제가 모든 시어머니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된다는 건 그저 하나의 역할을 맡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깊고 섬세한 하나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죠. 그 관계는 때론 낯설고 서툴고 서로의 마음을 몰라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가까운 듯 멀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가 생기고 침묵이 오히려 벽이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한 사람이 먼저 내민 손끝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고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먼저 편안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관계는 어느새 조심스러움 대신 따뜻함이, 의심 대신 존중이, 형식 대신 진심이 오가는 길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은 무겁게 짊어지는 책임이 아니라 함께 배워가는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안에서 다투기보다 기다림을 선택하는 여유 속에서 우리는 점점 가족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먼저 다정해지는 그 순간부터 그 따뜻함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의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보상해 줄 겁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저는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랑받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요. 이 영상이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